네, 8주차 3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아마 PPT 영상도 봤을 것 같고요. 자료와 평균과 가능성 둘러보기, 그리고 2차 시 영상도 보고 왔을 것 같아요. 제가 3차 시 영상으로 5학년 2학기에 나와 있는 평균과 가능성 수업 실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준비를 해봤더니 가능성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은 평균 영역의 수업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과정 둘러보기에서 봤을 때 내용 체계에서 봤잖아요. 평균은 핵심 개념 자료 처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래쪽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올려둔 강의 자료에 보면 질문이 있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평균? 평균이 왜 자료 처리에 들어있지? 저는 이렇게 내용 체계를 보면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질문으로 만들어 보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평균도 그래프와 같은 건가? 어떠한 자료를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건가? 그리고 일반화된 지식을 봤을 때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해석은 통계의 주요 과정이다. 그러면 평균도 통계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평균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평균 수업을 하면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그 수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통계의 기본 과정인가? 일반화된 지식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분류하기처럼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해석 과정을 평균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 질문이 생겼고, 저는 이 질문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평균을 구하는 과정의 수업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평균을 공부했다면 제 강의 자료에 보면 5번째 질문이 있어요. 평균의 의미를 알았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업을 설계를 한다면 그 수업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할까라는 거에 대한 그 과정이 이 수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는 하나의 자료거든요. 교과서대로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이 이해한 대로 수업을 설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보여주는 건 그것의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칠판에 좀 이렇게 보드판을 붙여놨어요. 여기에 있는 이 보드판은요, 학생들하고 설 때 되게 많이 활용되는 판인데요. 뒤에가 자석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해서 칠판에 붙이면 학생들과 공유할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수업의 순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다면 제가 아이들하고 이제 평균, 성취교육에서 봤죠. 평균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평균의 의미를 모르고 구하는 건 오래 가지 않아요.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평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학생들과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첫 시간에 만나고 나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야겠다. 평균이 들어있는 문장을 찾아와봐. 그랬더니 이게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찾아온 자료예요. 이런 게 있었대요. 2017년 기준 하루 평균 5.6명 사망. 이게 2017년 기록이고요. 5학년이다 보니까 초등학생 5학년 여학생들의 평균 키 153cm. 이 두 개의, 그러니까 다른 모든 자료들도 있었어요. 이 자료들을 보고, 그렇다면 2017년 기준 하루 평균 5.6명 사망. 5.6명 사망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라고 했더니 여기서 문제 발생했어요. 학생들이 5.6명이라는 소수를 설명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소수는 알기는 아는데 그 소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때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5명하고 0.6명이 더 있다는 말이네요. 이 친구는 소수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러면 5명보다는 많은데 6명보다는 적구나. 하루에 그만큼씩 사망을 하고 있구나.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로 봤을 때 초등학생 5학년 여학생들의 평균 키가 153cm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랬더니 5학년 여학생들의 키를 다 맞춰 놓으면 153cm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균의 의미는
그랬더니 그 자료의 값들을 어떻게 하는 거다? 고르게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학생들이 찾아온 자료를 가지고 평균의 의미를 찾아봤을 때, 아, 각각의 자료의 값을 똑같게 고르게 하면 그게 평균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공부했던 평균을 여기다 설명해 준 거죠. 공부를 해봤더니 뒤도서에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평균도 이거였는데 봤더니 평균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나봤어요. 어떤 반의 학생 9명이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건, 5건, 9건, 5건, 4건,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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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건이었어. 그러면 문자를 받은 그 문자 건수의 평균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하고 평균은 8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된대. 왜 그러지?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6은요. 앞에서 말했던 고르게 한다는 그 값이에요. 이게 합이 54거든요. 그래서 9명을 고르게 맞추면 6건씩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5는요. 여기에 있는 수를 한 줄로 쫙 세우면은요. 5가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평균에는요. 중앙값으로서의 평균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공부했죠? 그러면 8은요? 잘 보세요. 8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 값들의 수를 봤을 때 3 한 번 있죠? 5 두 번 있죠? 4 두 번 있죠? 8은 몇 번 있나요? 8번 있죠. 그래서 미안해요. 3번 있죠? 네. 그래서 가장 많구나. 빈도가 높구나. 그래서 최빈값. 제가 말 실수를 하면요. 저희 카메라맨 연구부장님이 알려줘요. 네. 그러면 6은요? 이름이 있다면 고르게 하는 것도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 맞죠? 한가운데 있는 값을 대표값으로 봤을 때 중앙값이 평균이 되는 거고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값을 대표값으로 봤을 때 최빈값으로서 8이 평균이 되는 거고 그러면 6은요? 네. 우리가 계산을 했다고 해서 얘를 산술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공부하다 보면은요, 약간 혼란스러울 때 있어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 알아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와서 평균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평균을 배워요. 평균 배워야 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평균의 의미를 모르고 산술평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에 따라서 산술평균을 쓸 때도 있고 고르게 한 값, 가운데 있는 값을 쓸 수도 있고 가장 횟수가 많은 값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평균을 갖다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을 다른 말로요. 대표값이라고 해요. 어떤 자료의 대표값. 대표값은 산술평균이 되기도 하고 중앙값이 되기도 하고 최빈값이 되기도 한다. 이걸 세 개를 모아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평균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설명 없이 평균 그러면 산술평균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5학년에서 공부하는 평균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산술평균을 공부할 거야. 이들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넓은 것 중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산술평균을 가져와서 이제 평균 구하기로 들어간 거죠. 얘들이 이제 분명히 고르게 한다는 걸 이해하고 왔어요. 그렇다면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 봤어요. 교과서에는요. 이런 자료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일단 만날 때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먼저 이용해서 기본을 배우고 나서 학생들의 실생활 자료를 활용하면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제기차기 수를 봤더니요. 한 모둠의 학생들이 9개, 6개, 10개, 7개를 찬 거예요. 이 모둠의 제기차기 수의 평균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학생들은요. 산술평균이잖아요. 무조건 더해요. 어떻게? 9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7. 그러면 얼마 나오죠? 계산 되나요? 17에다가 15를 더하니까 32. 연구부장님 바로 말했어요. 32. 그런데 이 32를요. 학생들이 4로 나눈대요.
그러면 8이 나오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32를 4로 나눠? 4로 나누면 뭐가 구해지는데? 띵! 말을 못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나눗셈의 의미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 나눗셈을 그냥 기호로. 이걸 했을 때 뭐가 구해지는지를 잘 모른다. 그러면 32를 나누기 4를 했다는 건 32를 4등분 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값이 8이다. 근데 그 8은 모든 것에 공통으로 들어간다. 그래 대표값이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고르게 한 값. 그랬을 때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데? 그 학생은요. 고르게 한다는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 큐브를 가지고 와봤어요. 보면 이게 10개, 이게 9개, 이게 7개, 이게 6개예요. 여기에 있는 값이죠. 10개, 9개, 7개, 6개.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하나가 대표값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될 수 없을까요? 다 달라. 그러면 하나를 딱 꺼냈을 때 대표값이 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4개가 골고루 똑같으면 어느 것을 꺼내나 대표값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만드는 게 산술평균.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 12살짜리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이렇게 공식으로 이해하는 게 평균을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한 학생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주는 거예요. 10에서, 제가 줘볼게요. 10에서 2개를 누구를 주고? 6을 주고, 9에서 2를, 7을 줘버리면 이 애들의 키가 똑같아져요. 그렇죠? 그러면 고르게 됐네요. 누구를 꺼내든 1번을 꺼내든 2번을 꺼내든 3번을 꺼내든 4번을 꺼내든 다 몇 개다? 8개다. 그래서 이 애들은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산술평균은 구할 수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나누기 4를 한다는 것은 32를 뭐 한다? 4등분 한다. 이 8은 뭐다? 4등분 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어떻게 돼버린다? 4등분을 해서 더해서 4등분을 해버리면 다 8이 돼버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산술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애들이 식으로 하든 조작 자료를 하든 의미로 하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얘들아, 너희는 지금 5학년이잖아. 너희 반에 있는 너희 반 친구들의 평균 나이는 몇 살이야? 그러면 12살이라고 말을 해요. 이상하다? 어떻게 계산하지 않고 알아? 그랬더니 우리 모두는 다 12살이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자료 값이 이미 같아 버리면 굳이 평균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아이들의 삶 속에서 연결해 주는 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네. 저 질문할 게 있어요. 네. 그 금방 하셨던 네. 제기차기 수 있잖아요. 예. 그거 지금 큐브를 가지고 팔을 다 만드셨잖아요. 예. 제가 아까 32를 빨리 계산한 기법이 뭐였냐면 예. 9, 6, 17을 예. 9랑 7 더하면 16이고 예. 6, 10을 더하니까 16이어서 그래서 16 더해서 32를 빨리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 방법이네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네. 가끔 그래도 6, 10이 더해서 똑같으니까 10에서 2를 주면 네. 그러니까 10은 2를 빼고 네. 2를 더하고 네. 그리고 9랑 7을 봤을 때는 9에서 7에다 1을 주고 네.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8을 만든 아이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큐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긴 한데 네. 숫자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네. 만들어내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은 정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평균을 정리할 때 아이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값을 애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쯤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7을 생각을 했는데 7을 생각하고 여기에서 1을 줬더니 남아버리잖아요. 그래서 8을 생각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8을 만들어야 돼. 그럼 여기는 빼기 1을 하고 더하기 1을 하고 더하기 2를 하고
여기는 빼기 1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 조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약간 수 가르기? 팔을 가지고 가르는? 그래서 애들이 너희들 1학년 때 수 가르기 했잖아. 팔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수 조합으로 가면 애들 되게 이해를 잘할 것 같아요. 질문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하고 수 가르기가 된다면 그래서 중앙값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어디가 중앙인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해 줬어요. 네. 저 이렇게 강의할 때요 연구부장 선생님 이렇게 질문해 주잖아요. 그 답변하면 되게 행복해져요. 마음이 좀 편해지고 보물이에요, 보물.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평균 구하는 방법 우리가 탐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교과서 문제로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아이들이 어디에서 평균을 구해보고 싶어 하고 뭘 궁금해할까 하다가 교실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학생들이 되게 연필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저 지금 담임 안 하지만 제일 힘들었던 게 학생들이 가고 나면은요, 연필이 수도 없이 떨어져 있어요, 바닥에. 바구니에 가득 차거든요. 근데 그 연필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학생들은 자기 필통 속에 도대체 연필이 얼마나 많이 있길래 떨어진 연필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애들한테 그 말을 했더니 정말 궁금해하면서 필통 속의 연필수를 조사해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한 모두머니 가지고 있는 연필수예요. 자,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 4번 친구 했더니 2자루, 5자루, 4자루, 12자루. 엄청 다르죠? 가지고 있는 연필수가. 그러면 우리 모두머는 연필을 몇 자루나 가지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수가 비슷하면 가르기로 가겠지만 먼저 쓰는 방법이 산술평균에 더해서 나누더라고요. 가볼게요. 2자루, 5자루, 4자루, 12자루를 더했더니 몇 자루 나오나요? 7자루에 16자루니까 23자루 나오나요? 그러면 자료가 4개니까 23을 4등분하면 고르기 하는 값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학생들이 23을 4로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을 4등분하면 6개 하면 넘어버리네요. 그럼 5개? 네. 4, 5, 4가 5번 있으면 20. 그래서 나머지가 3. 이상하다. 다른 점 발견. 교과서에 있는 문제는요, 나누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의 삶 속에 있는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것을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과서든 지도서든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공부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23을 4등분 했을 때 한 묶음에 몇 개씩 간다? 5자루씩 간다. 5자루가 이걸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5자루가 4번 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3자루가 남는다. 그럼 이 3자루가 남는다. 평균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처음에요. 교육과정에 지금 위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거 처음 애들하고 수업했을 때 그게 몰라가지고요. 이 나머지를요. 분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이 제가 23 나누기 4를 했잖아요. 써볼게요. 23 나누기 4의 몫이 지금 5가 나오고 나머지가 3이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몫을 분수로 쓰는 게 6학년 교육과정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위계를 몰랐으니까 먼저 선행한 학생이 이 값을 분수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5와 4분의 3 이렇게. 4등분 된 것 중에 3개니까 저는 너무 잘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 의미만 알고 분수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분석해보고 알아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위계를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영역별로.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몫이 5고 나머지가 3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의미로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고르게 하면
5자루씩 되고, 제가 적어 볼게요. 고르게 하면 5자루씩 되고, 고르게 갈 수 없는 3자루가 남는다. 이렇게 해서 평균은 5자루보다는 많고 6자루보다는 적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학생들하고 이야기했어요. 교과서의 문제는 나누어 떨어지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오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실생활의 문제를 가져와서 학생들이 만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요, 활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활용 어떻게 하지? 그러면 설정을 해봤어요. 친구들아, 너희 모둠에 한 명이 더 온대. 근데 연필 자루수가 평균 5자루보다는 많고 6자루보다는 작잖아? 그럼 평균이 5자루보다 많게 나오려면 그 학생은 최소한 연필을 몇 자루는 가지고 있어야 될까? 적어도 5자루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 활용하는 게 교과서에서는 평균의 활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평균 활용인가? 그 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균을 공부하나? 그래서 제가 생각한 활용은 평균 왜 배우지? 내 삶 속에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 수업을 할 때가 학기 말이었거든요. 12월. 네, 교육과정 설문을 했어요. 학생 설문도 하고 교사 설문도 하고. 근데 학생 설문에서 학생 설문 의견 중에 바라는 게 학생들이 욕 같은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른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평균하고 이용해야겠다. 그래서 학생들의 바른 말, 내가 쓰는 바른 말, 칭찬하는 말, 사과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쪽으로 제한을 두고요. 나는 일주일 동안 이 바른 말을 몇 번이나 쓰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내가 그날 학교를 안 와버렸네? 그런 경우는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사용한, 5일 동안 사용한 바른말 수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 그리고 그 평균을 구해보면 분석이 되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자료 처리에 해석 나와 있었죠. 나는 보니까 내 친구보다 바른말을 더 많이 쓰고 있었네? 아니다. 난 너무 적게 썼다. 바른말을 한 번도 안 썼어? 이런 해석이 나오겠잖아요. 그렇다면 그 해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친구들이 바른말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데 그런 목표에 도달하려면 나는 바른말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하루에 몇 번은 더 써야지 지금보다 바른말을 더 많이 쓴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게 평균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마지막 이 수업을 하고 학생이 쓴 결과지를 하나를 가져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친구는요, 평균을 구했는데 몇 번을 썼냐면 5번, 3번, 2번. 그러면 3일을 조사했어요. 가볼게요. 하루는 5번 쓰고 하루는 3번 쓰고 하루는 2번 썼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3일 동안 바른말을 몇 번 썼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합을 봤더니 10이네요. 그러면 한 것처럼 10을 3으로 나눴더니 3, 3은 9. 3번씩 3일을 써다 평균 나오죠. 그러면 나머지가 1이더라. 1이 남더라. 그럼 이 친구는 난 하루에 3번씩 썼구나. 이 친구는 바른말을 많이 썼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적게 썼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나의 바른말 쓰기의 습관을 갖기 위한 글쓰기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의 원고에 있었거든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읽어지긴 하지만 내가 말한 바른말 수의 평균을 조사해 보니 생각보다 평균이 낮았다. 이게 자기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자기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균을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실수를 하여도 격려를 해줄 것이다. 평균을 올리면 바른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니 내 말을 들은 친구는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평균 구하고 알게 된 사실은 내가 생각보다 바른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게 평균 구하기 공부를 했는데 자기 바른말 쓰기에 대한 성찰이 됐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글까지 썼다면 이 친구는 그 다음 자기의 삶이 어떨까요? 바른말을 쓰려고 노력을 할까요? 저는 이게 공부의 목적이라고 봐요. 우리가 평균을 공부했는데 교과서대로 가면 이 평균 구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평균 많이 구해봐. 끝나거든요. 왜 구하는지 모르고. 그런데 이 평균 구하고 나서 내 삶에 뭔가 피드백이 되고 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것까지 간다면 정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취 기준을 가지고요. 수업을 설계해서 학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못 만난 건 좀 아쉽지만 다음에 대면 강의를 하게 될 때 가능성 부분을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